자, 글로벌 시장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내려보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오늘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연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똑같은 이야기는 저희가 안 할 거고요. 예, 뭘 그렇죠.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코믹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예. 뭐 10,000평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황소가 파월 의장의 이제 멱살을 잡고 그렇죠. 있는 예. 그림을 보여주셨었는데, 자, 어제 발표됐던 그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요, 예. 사실 멱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멱살 잡고 질질 끌어갈 것 같은 그 반응이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직 반응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는 연준의 좀 가감한 금리 인하 네. 또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했었는데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다지 그 시장의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그 경제 지표 그리고 경기를 보고서 그 통화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고 네. 또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절하시켜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연준 입장입니다. 네. 연준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11명의 그 지역 연준 의장들과 네. 그다음에 그 전체가 그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서 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반인인 저희가 보기에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래 연준은 뭐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오히려 그렇죠. 매파적으로 아니 지금 경기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맞아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턴가 갑자기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있어라고 기조가 좀 돌아섰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GDP 데이터죠. 네네. GDP가 전분기 그 2.1% 연율로, 근데 시장 예상은 1.8%였습니다만은 실제 1, 4분기에 금리 GDP 상승률이 3.1%였으니까 네. 그 전 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경기 성장이 둔화된 거죠. 네. 그 예상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지만은 전 분기의 실제 데이터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가 역시 미중 무역 마찰, 무역 분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참 재밌는 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좀 혼조된 양상이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네. 부분은 낮고, 그리고 미국의 실직률만 하더라도 그게 1960 몇 년 이후로 네. 최저 수준인 3.6%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네네.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 중국은 현재의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그 경제 성장, 뭐 이번 주에 그 제조업 지수, 그 구매 관리자 지수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네네.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보다는 중국이 충격이 좀 더 큰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GDP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미중 무역 마찰,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네. 그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은 객관적인 입장이죠. 네. 그 시장의 기대는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해주면은 뭐 주가도 오르고 다 그러니까요. 네. 좋은 상황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경기가 가열되거나 또는 그런 면에서는 또 연준이 그 통제를 해야 네. 되니까요. 네. 제동 그런 걸어주죠. 부분에서는 연준이 지금 25 베이시스 포인트는 시장의 그 100%의 그 예상이었고, 이거는 다음 9월달 네. 미팅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안 나온 게 조금 실망이죠.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그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파월이 그런 변한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 FOB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될 수가 없습니다. 보장된 임기이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의 연준 위원들은 아무리 그
행정부의 수반이라도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임기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자넷 옐렌이나 버냉키, 그다음에 그린스판 네.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 정도 소신이 있고 미국의 어떤 정부 요직 중에서도 이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중앙은행의 그 의장은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말씀하셨던 와중에 9월 그 신호를 안 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바는 국채 금리도 거의 뭐 10년물이 2% 밑으로 내려가기까지 했었으니까요. 뭐 지금 다시 뭐 올라왔습니다만 그만큼 금리를 적어도 2번은 인하할 거야 올해 안에. 라고 그렇죠.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문을 열어놨는지 안 열어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시그널을 안 줬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그널이 계속 안 나오게 되면 이 실망감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 즉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가감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미중 무역 마찰 분쟁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아직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연준이 서둘러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게 될 경우 시장은 가열된 분위기를 만들게 될 거고 결국 그 전체적인 통화 정책 또는 경제 정책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주 현명하게 움직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계열을 좀 살펴볼게요. 예. 9월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쯤인가요? FOMC 다음 FOMC가 또 9월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8월은 좀 공백기예요. 그렇죠. 네, 예. 8월에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8월에는 실적도 사실 공백기예요. 그렇죠. 이번 달 8월 초까지 실적 네네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끝나고 8월 되면은 이제 여름철 휴가기 때문에 네네. 시장은 어느 정도 한산한 거래 속에서 어느 정도 보합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S&P 그리고 나스닥 지난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네. S&P는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인지 빠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주가가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네네. 조금 그 상승을 너무 계속하다 보니까 좀 지친 그런 어떤 피로감도 피로감이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주가는 그 하락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8월 같은 경우는요. 네, 알겠습니다. 8월은 워낙 또 휴가를 가시다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퀄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실적이 시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가 됐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한 주당 0.8달러를 기록을 했었고 다만 총 이익이 안 좋았어요. 5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네요. 보니까 48만 9천, 그러니까 48억 달러죠. 4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다 보니 50억 달러를 돌파하지 못해서 자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에서도 거의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퀄컴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퀄컴이 그 전분기는 그 매출이죠. 전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못했었고 네. 못 미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 4분기죠. 또 그 전망 가이던스가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보다는 낮습니다. 네네. 그 면에서 지금 장외 시장에서 퀄컴 주식을 보시면은 그 지금 어제 미국 장 마감에서 2% 이상 하락을 했죠. 지금 네. 실적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 지금 3%, 5% 이상 네네. 하락하는 것은 퀄컴의 주식이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야기가 되죠. 지금 데일리로 보시면은 그 기술적 지표가 스트롱 셀입니다. 적극 그러네요. 매수죠. 매도죠. 네. 그 이야기는 퀄컴은 단기적인 어떤 매도 시그널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